언니 나 믿고 돈 줬던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돈 얘기하는 거야? 언니가 예전에는 다 도와주더니 이제 와서 왜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67세 왕덕순입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족끼리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순간들이에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형제니까 내 사정 다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지금까지도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는 형제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요, 평생 의지했던 여동생이 있었어요. 어릴 땐 뭐든 함께 나누고 서로 끔찍이 아꼈죠. 근데요, 단 한 번의 대화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따뜻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가끔은 후회도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했던 게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무심코 한 말이 돌고 돌아 평생 앙금이 되고 언젠가는 내 가장 아픈 약점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불편해지고 어느 순간 부담이 돼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한 적 있으세요? 아, 그때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야기는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가족끼리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 현명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이고, 돈 문제로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걸 볼 때마다 참 씁쓸해요. 어릴 때는 그리도 친하고 뭐든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돈이 오가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몰랐어요. 동생이 어렵다고 하니 당연히 도와줘야지 싶었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지. 어느 순간부터 언니는 돈도 많잖아.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이구, 너희들은 그런 일 없었어. 나는 말이야, 여동생한테 내 재산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까지도 연락 한 통 없는 처지가 됐어.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지금도 후회돼.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영자가 맞장구를 치며 말을 보탰어요. 덕순아, 나도 그래. 내 동생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없는 돈도 쪼개서 줬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 그때 돈 줬던 게 화근이었어. 돈을 주면서 생긴 기대감. 한 번 도움을 주니까 2번도, 3번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그게 결국 형제 사이를 망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친구를 잃는 일이다. 근데 친구도 아닌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돈이 오가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퇴직하고 나서 동생한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 나 퇴직금 받고 요즘 적금도 하나 들었어. 그냥 별 의미 없이 말했거든. 그런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언니, 나 요즘 좀 힘든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1번, 2번은 나도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 가는 거야. 전화가 왔어. 언니, 이번 달에 카드값이 밀려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언니,
애 학원비가 급하게 필요했어. 언니, 우리 집도 하나 사야 하는데 나는 점점 부담이 됐지. 근데 거절하면 어쩌겠어. 형제인데 안 도와주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속 도와줬어. 그러다 어느 날 내 돈이 점점 줄어가는데 동생은 전혀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이고, 덕순아.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그거 계속 도와주다 보면 결국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말 듣고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이야기했지. 동생아, 나도 이제 퇴직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이제는 돈을 더 빌려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 나 믿고 돈 줬던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돈 얘기하는 거야? 언니가 예전에는 다 도와주더니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렇게 하더니 연락이 끊어졌어.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고 결국 가족을 잃은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을 땐 형제도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있는 사람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도움을 주다 보면 상대가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한 푼도 남지 않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 효자 소리를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내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형제끼리 돈 문제가 오가면 그날부터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형제자매한테 돈 이야기 하실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돈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형제자매에게 내 약점과 실패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돈 문제는 절대 쉽게 이야기하지 말 것. 돈을 한 번 빌려주면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형제자매가 돈 문제로 다투면 평생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재산과 수입에 대한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 혹시 돈 문제로 형제와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이니까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지. 형제니까 내 아픔을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적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자매한테 내 약점과 실패를 이야기했다가 그게 평생 가슴에 박힐 비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우리 동생을 참 믿었거든요. 같이 자란 피부치고 내 고민도 다 들어줬으니까요. 그래서 내 가장 힘든 순간을 동생한테 털어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족들 앞에서 내 흉이 되고 내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지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시기였죠.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제일 믿었던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동생아,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사업도 잘 안 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언니 괜찮아.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위로받았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그런데 몇 달 후 가족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죠. 우리 언니는 원래 결정 잘 못하잖아. 그래서 사업도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무 겁이 많으니까 그렇지. 모두 웃었어요. 다들 농담처럼 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털어놓았던 이야기인데 그게 이렇게 가볍게 소비될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몇 달 뒤에는
우리 언니는 원래 뭐든 잘 못해. 이런 식으로 내 과거가 실패한 사람으로 굳어지더라고요. 한 번 흘린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형제자매라도 내 약점은 절대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내 약점을 알게 되면 처음엔 위로해 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무심코 상처를 줄 확률이 높아진대요.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내 약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규정 짓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덕순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들어도 그냥 속으로 삼키고 살아야 해. 괜히 내 이야기 꺼냈다가 나중에 내 꼬리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정말 힘들어도 내 속사정은 혼자 삭혀. 동생이 아무리 걱정된다고 해도 나 잘 지내 이렇게 넘겨버리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형제자매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게 흉이 되거나 농담거리로 변한 적 있으세요? 역사 속에서도 이런 교훈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내 약점을 쉽게 이야기하지 말 것. 위로받고 싶어도 신중할 것. 내 실패와 아픔을 남이 평가하게 두지 말 것. 이제 저한테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내 약점을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 특히 형제자매에게는 더더욱.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배우자의 가족과 사생활을 형제자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형제자매라도 내 약점을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한 번 한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내 흉이 될 수도 있다. 내 실패는 내가 극복하는 것이지 가족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위로받고 싶어도 신중해야 한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다가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 너는 너희 시어머니한테 용돈 얼마나 드리니? 우리 형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말이야. 가족이니까 형제자매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 함부로 꺼냈다가는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나는요,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동생한테 우리 남편네 집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나는 그냥 고민이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내 동생한테 내 마음을 털어놨죠. 동생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한테만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어. 남편도 요즘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언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형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같으면 진작 뭐라고 했을 거야. 그때는 동생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죠.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언니 시댁에서 힘들다는데 형부가 요즘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며?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지? 남편도 듣고 있었는데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덕순아, 그런 얘기를 도대체 누구한테 한 거야? 아니, 그냥 내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그래. 그럼 내 동생이랑 나중에 내가 직접 얘기해 볼까?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밖에다 하는 건데? 우리 집안일이 남 이야기거리가 되게 왜 만든 건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가족이라고 해도 남편네 집안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이고, 덕순아. 그거 나도 겪었어. 나는 신우이랑 너무 힘들어서 동생한테 고민 털어놨었거든. 근데 그게 결국 시댁까지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결국 신우이랑은 지금까지도 왕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그때 내가 한마디만 참았어도 이렇게 평생 가슴에 응어리질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내게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문제예요.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결국 부부싸움의 불씨가 되고 시댁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이걸 가족한테 이야기해버리면 그때부턴 칼로 돌베기가 된다고. 맞아요. 부부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만 가족에게 한 불평은 평생 기억에 남아요. 더 심각한 건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과장되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요. 우리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절대 남한테 안 해요. 특히 우리 형제자매한테는 더더욱 배우자의 가족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부부싸움은 가족에게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가족에게 말한 배우자 흉이 나중에는 내 발목을 잡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나 시댁 이야기를 가족한테 했다가 후회했던 적 없으세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형제자매에게 내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나 시댁 이야기를 가족한테 했다가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나 이런 계획 있어. 이렇게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퇴직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려고. 우리 부부는 조만간 가게 하나 차릴 생각이야. 올해 안으로 이사 가려고 계획 중이야. 이런 말 형제자매한테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요. 이 말을 미리 했다가 오히려 꿈을 접어야 했던 적이 있진 않으세요? 내 계획을 미리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독이 될 줄은. 그때 내 오랜 꿈이 있었어요. 나이 들면 남편이랑 작은 시골집에서 살고 싶었죠. 그래서 퇴직도 했겠다. 조용한 곳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일 믿었던 여동생한테 이야기했죠. 동생아, 나 이번에 시골에 집 한 채 사려고 해. 조용히 텃밭 가꾸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어머 언니. 진짜? 근데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잖아. 거기 가서 뭐 먹고 살 거야? 그냥 단순한 반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사람들도 다 낯설고 나중에 외로워서 다시 올라오면 어쩌려고. 거기 인터넷 잘 되겠어.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무모한 건지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 결국 몇 달 고민하다가 그냥 원래 살던 데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가족들의 말이 나도 모르게 내 결정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목표 사전 공유 효과라고 한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목표를 남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목표를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실제 행동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순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해. 괜히 미리 말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런 말도 있죠. 나무는 조용히 자라서 그늘이 넓어진 뒤에야 사람들이 알아본다. 미리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해내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용히 준비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시골집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계획했는데 가족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포기했던 일? 내 계획은 말하기 전에 먼저 실행해야 한다. 미리 말하면 가족들이 오히려 내 결정을 흔들 수도 있다. 목표는 조용히 이뤄야 한다.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니까 덕순아, 우리 나이쯤 되면 말하지 말고 해라. 이 말이 딱 맞는 거야.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형제자매에게 과거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계획을 말했다가 후회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넌 어릴 때도 그랬어. 예전에도 너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너 그때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한 짓이. 이런 말 형제자매 사이에서 자주 나오죠. 가족이니까 오래된 기억을 공유하고 어릴 때 일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한 번, 두 번 나오면 추억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상처가 됩니다. 나는 그걸 몰랐어. 어릴 적 이야기가 내 동생한테 평생 가슴에 남을 아픔이 될 줄은. 덕순아, 그거 무슨 이야기야? 우리 집에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예뻐해서 그런가. 동생이 항상 서운해 하더라고. 그런데 난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지.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 어릴 때 나 몰래 내 옷 입고 나갔다가 들켰잖아. 그때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기억나.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이 내 옷 몰래 못 입었지. 다들 웃는데 여동생의 표정이 변하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 난 그냥 언니처럼 예쁜 옷이 입고 싶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혼났던 거 아직도 생생해. 그 순간 깨달았지. 아, 나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생한테는 상처였구나. 심리학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대요.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 감정을 다시 그대로 느낀다. 즉, 내가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이 상대방한테는 또 한 번의 아픔이 되는 거라는 거요. 맞아, 덕순아. 나는 우리 남동생이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 근데 그걸 가끔 이야기하면 동생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던 거였어. 그래서 나도 이제는 과거 이야기는 잘 안 해. 특히 형제자매끼리 옛날 싸웠던 이야기, 서운했던 이야기, 예전에 실수했던 이야기, 이런 건 절대 안 꺼내려고 해.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를 이야기하라. 형제자매 사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소중한데 괜히 옛날 이야기 꺼내서 관계에 금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덕순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는 그냥 추억으로만 남겨야 해. 괜히 말하다가 감정 상하면 그게 평생 가는 거야. 맞아.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는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게 낫겠어. 위의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형제자매는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더 멀어진 사람도 많을 겁니다. 가까운 만큼 더 서운하고 어릴 때는 몰랐던 감정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형제자매 사이를 중재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연락 한번 해볼까 하고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망설였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냥 용기 내서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이제라도 조금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찾아가 보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